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컴퓨터 과학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열은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상에서 값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의 메모리 덩어리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다. 네, 이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하나 이런 식으로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 20, 30 이 세 개의 값들을 배열로 만들겠다. 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수행이 됩니다.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해당 언어가 OS, 즉 운영 체제를 통해서 이 메모리에게 세 개의 요소를 저장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메모리 공간에서 이 배열을 저장할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할당을 하게 되고 그 연속된 공간에 10, 20, 30이라는 값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통해서 이 메모리에 있는 값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배열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공통적인 용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이즈예요. 자, 배열의 크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열의 크기란 요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10, 20, 30 이 세 개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크기는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덱스가 있잖아요. 각 요소의 위치를 이 인덱스라는 용어를 통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를 통해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 그죠? 지금 여기가 0번째 인덱스예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위치한 값은 10, 그리고 인덱스 1의 값은 20, 그리고 인덱스 2의 값은 30이 되는 거죠. 배열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만 미리 알고 있다면 해당 요소에 매우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이즈의 배열을 잠시 살펴볼게요. 만약 10,000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배열이다. 첫 번째 인덱스는 0,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는 9999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인덱스 0을 사용해서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인덱스 9999를 사용해서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는 경우 모두 비슷한 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요. 매우 중요한 배열의 특징이죠. 요소 접근이 매우 빠르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아니면 마지막 요소에 접근을 할 때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특정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열에도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자, 아까와 같은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0, 20, 30 이 세 개의 요소를 담고 있는 배열이 있어요. 만약 이 배열에 내가 하나의 요소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다음 메모리 위치를 한 칸 더 확보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이미 할당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색 부분처럼 이 다음 이어지는 공간에 데이터가 이미 존재할 수도 있죠. 메모리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열은 한번 초기화가 되면 이후에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메모리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배열을 확장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네,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있어요. 새로운 사이즈에 맞춰서 메모리를 다시 할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요소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결국엔 사이즈가 더 큰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이즈가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그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원본 배열의 요소들을 모두 이동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자, 값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기에서 20이라는 요소를 삭제하고 싶다. 자, 이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고정 크기를 가진 배열에서는 이 삭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값을 덮어 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삭제 대상 인덱스 있죠. 자, 이 20의 인덱스는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위치에 있는 값을 다음 인덱스에 위치한 값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1에 위치한 값이 20에서 30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다음 인덱스 있죠. 이 다음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에 위치한 값을 0 또는 무효한 값으로 덮어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배열 10, 20, 30에서 20을 삭제하게 되고 10, 30, 0 이런 식의 배열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삭제하는 요소 이후에 위치한 요소들을 모두 한 칸씩 앞으로 전진시켜줘야 되는 거죠. 만약 100만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배열이라고 한다면 삭제 대상 요소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99만 9,999번의 이동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죠. 자, 그래서 배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그리고 고정 사이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요소의 인덱스를 미리 알고 있다면 해당 인덱스를 통해서 요소에 매우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삽입 또는 삭제 작업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새로운 배열을 생성해서 기존 요소들을 복사해오는 방법, 그리고 특정 요소를 삭제한다면 모든 요소를 한 칸씩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는 큰 데이터셋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삭제와 삽입이 자주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배열이 아닌 다른 자료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통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동적 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적 배열은 전통적인 고정 크기의 배열, 즉 정적 배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동적 배열 같은 경우 우리가 이 프로그램 런타임에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 또는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바에서의 array list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array list나 리스트 같은 게 동적 배열과 같은 원리로 동작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배열과 동적 배열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 유연성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고정 사이즈의 배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선언을 할 때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실행 중에 크기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동으로 확장과 축소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할당 같은 경우는 정적 배열은 컴파일 시간에 할당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언을 할 때 그때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고요.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할당이 됩니다. 자, 일단 성능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자,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속적인 메모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인덱스, 즉 위치를 미리 알고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정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크기 변경을 한다. 자동으로 크기를 변경을 해주죠. 크기를 변경할 때 내부적으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배열 요소의 재할당과 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수동으로 새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복사해 와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죠. 또는 덮어쓰기를 해서 삭제 현상과 비슷한 작업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배열은 어떨까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특별한 형태의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동적 배열처럼 동작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 할당, 크기 조절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많은 이 저레벨 있죠, 로우 레벨 작업들이 엔진 내부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일반 배열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추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객체입니다. 내부적으로 키 값상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그 배열에는 우리가 요소들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각종 메서드, 예를 들어 뭐 push가 있고 pop이 있죠. 그리고 사이즈를 반환하는 이 length라는 속성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주요 메서드와 속성에 대한 예시 코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